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기를 추천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이제 규제가 풀렸는데 새 아파트를 이러다가 못 갖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가 가고 23년이 오게 되면 이때의 경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23년에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투자만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23년부터는 너도 나도 모두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부동산은 단기는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요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 투자를 모두들 추천할 텐데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요런 의견들이 다 맞기는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구독자님들께서는요, 적어도 2023년만큼은 이 투자를 꼭 주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혹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뭐 살 같은 거 안 붙이고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영상은 인내심을 가지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 요게 뭐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품입니다. 거품. 오늘은 이 거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영상에서 주택 가격에 거품은 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게 이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요겁니다. 요걸 제재라고 하죠. 23년에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를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주의입니다. 주의. 요게 주의와 금지는 의미가 다른 거죠. 여러분, 길이 미끄럽습니다. 주의해서 가세요. 요게 주의고요. 요게 길에 싱크홀이 뻥 뚫렸습니다. 지나가지 마세요. 요게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와 금지는 명확하게 다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 영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보도자료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요. 어려운 거 다 빼고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22년 12월 8일에 국토부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8월 16일에 기발표했던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자,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 빼고 이거예요. 재건축이라는 거는 헌집을 때려 부시고 이렇게 새 집을 만드는 게 이게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진행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헌집이 새 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요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요 집이 많이 낡았잖아요. 요 집이 많이 낡았는데 그 낡은 집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가장 먼저 안전진단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단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진단은 초기 단계잖아요. 여기서 안전진단에 통과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무슨 이유인지 이 초기서부터 이걸 막고 있었던 게 안전진단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 헌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되는 거를 막고 있다 보니까 헌 아파트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시간은 계속 지나가니까 헌 아파트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이렇게 새 아파트로 지어주지 않다 보니까 공급이 계속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공급 부족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시점에 다른 상승 요인들과 같이 결합이 돼서 지금 집값 폭등의 그 이유 중 하나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막은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이 합리화 방안 발표에서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2차 안전진단을 방해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제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이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막고 있었는데 요게 풀렸다. 이제는 이전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걸 그림으로 표시한 게 요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23년 1월부터는 이렇게 개선이 돼서 절차상으로 지자체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맘먹고 딴지만 걸지 않는다면 이제 재건축은 수월해진 거고, 바꿔 말하면 지자체 힘이 강해졌고 지자체가 딴지 걸 확률도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지금까지 헌집이 새집되는 거를 막아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한 건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수월해졌으니까 요거 호재 아니야? 호재인데 왜 이걸 주의하라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호재가 맞습니다. 호재가 맞아요. 이 헌집이 새집으로 되고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호재가 맞고 지금 이 헌집이 모여있는 지역에는 새 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역적으로도 호재가 맞고 이 투자성을 봐도 지금 이 헌집에 살고 있는 분들과 그러니까 지금 이 헌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는 호재가 맞는데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수월해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재건축 시대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대세는 재건축이다. 재건축에 집중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과 배치되는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에게는 호재가 맞고 그리고 집값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어느 시점 요 시점들한테는 호재가 맞겠지만 지금은 이때랑 상황적으로 많이 변했잖아요. 금리도 그렇고 주변 시세도 그렇고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주의하셔야 될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 절대 가격 자체가 우리 서민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가시면 부동산은 지금까지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많이 줄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기 신축은 떨어졌다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구축을 추천하시면서 모르셨구나. 재건축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축 아파트들이 있으면 요걸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요거 이제 재건축 되잖아요. 새 아파트로 변할 거예요. 요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재건축이 풀린 게 재건축 요 단계에서 행정적인 절차 중에 하나가 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라도 얘가 새 집이 될 수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을 텐데 이제 부동산이든 투자를 추천하시는 분들이든 아무 구축 아파트나 보고 요거 이렇게 새 집이 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없는 걸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정말로 막연하게 얘는 오래됐으니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든 이 헌집이 새 아파트가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건 거짓말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파트나 관심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고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고 따로 또 투자성까지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재건축 연한은 30년 차잖아요. 30년이 지나야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놈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게 30년인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업성은 떨어지는데 25년 차야. 그러면 이 25년 차 구축 아파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얘가 5년 지나면 이제 재건축 되잖아요. 요거 일단 맞는 말이잖아요. 요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30년이 지나서 이제 재건축 대상에는 들어왔어. 근데 사업성이 안 나와. 또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시면 오늘은 전체적인 얘기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사업성이 부족해서 지금 재건축이 힘들다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예요. 이게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가가 올라가고 주변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업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죠. 그리고 가능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적률로는 재건축이 힘들지만 이 용적률이라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아껴 쓰는 게 용적률이잖아요. 물론 현재 토지를 최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이게 10년은 이게 100년 올지 1000년 올지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용적률은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거고 사업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따지면 어느 헌 아파트를 들이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제 새 아파트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그 많은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 어떤 아파트들이 과연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계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데 이게 좀 애매하시다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걸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제가 지금 중개소장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조차도 중개업으로 10년을 넘게 먹고 살았고, 이걸 욕한다 그러면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우리 아들 아기 때부터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와서 믹스커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들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욕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보를 잘못 받아들이거나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제 가능성이 없고 사업성이 안 나오고 투자성이 부족하다 그래도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2대가 될지 3대가 될지 내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지금부터 이 뒤로 드린 말씀들은 조금 이해가 힘드시더라도 이것만큼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까지 할 거예요. 네 번째 이유까지 다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재건축을 규제했잖아요. 규제가 풀어지는 거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들이 적었었잖아요. 총량이 적었었는데 이게 이제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재건축하기가 어려웠던 게 쉬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건축 가능한 구축 아파트들이 많아진다.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희소성이 떨어진다. 근데 투자성만 고려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커진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양극화가 오기 힘들다. 양극화가 오려면 공급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재건축이 풀리면 정부가 분명히 지자체에서 이주 수요 때문에 조절은 하겠지만, 이걸 전체적인 총량으로 놓고 보면 일단 단지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많아지면 수요가 몰리는데 이 수요들은 입지가 좋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 투자 수요니까. 실수요 같으면 여기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면 주변으로 흘러가는데, 투자성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내 자식을 위해서 2, 30년을 위해서 이걸 잡아놔. 그러면 이분들 이거 안 파는 거예요. 안 팔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걸 팔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단지들은 계속 생겨.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걱정하는 거는, 일단 자금력이 좀 되는 분들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재건축에 들어가든 아니면 먼 미래를 보고 초기 재건축에 들어가든 어쨌든 본인 자금 한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잖아요. 그 좋은 것들이 여러 단지 중에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건 총량으로 두고 보는 거고, 지역적으로 보자면 재건축은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지역에. 예를 들면 이게 한 지역이면 재건축 가능 단지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여기로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부동산 업자거나 여러분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면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 어쨌든 여러분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가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를 놓고 본다면 어디를 추천해야 돼요? 여기를 추천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추천해야 결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걸 보신다 그러면 여기 옆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투자성과 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이미 가격이 올랐거나 다른 데는 빠지는데 안 빠졌기 때문에 이미 투자성이 없다고요. 이미.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투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몰리니까, 여기에 몰리면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따지면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이 또 옆에도 생기고 옆에도 생기고 옆에도 생기고 옆에도 생기고 많아졌어요. 많아졌어. 근데 나는 이 지역만 바라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하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몰릴 가능성이 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아져서 희소성이 떨어지고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투자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말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이렇게.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장동건이 있어, 장동건. 그리고 원빈이 있고 현빈이 있어. 이분들만 텔레비에 나올 때는 이분들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보검, 송중기, 또 누가 있지? 제가 연예인 잘 몰라서 뭐 이정재, 그리고 뭐 진메달, 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옆에 나타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분들의 희소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건데, 이걸 우리는 시작부터 알 수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인기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게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시작부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개선됐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 만약에 지금 시장 반등이 온다면 당장은 얘부터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돼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만큼의 피를 주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걸 5억에 샀으면 하다못해 5억 100원이라도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다못해 100원이라도 더 주고 사는데, 요게 희석이 되면 이 100원이란 웃돈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요걸 주의하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세 번째는 뭐 같은 맥락인데, 재건축은 투자 상품이잖아요. 투자 상품. 그래서 금리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전세를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져서 웃돈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투자 상품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금리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이득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획으로 가시는 거는 당연히 찬성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같은 돈이나 비슷한 돈으로 지금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쾌적한 삶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입지가 너무 좋은 그런 재건축 말고 그런 데는 지금 이 영상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이유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도 나도 얘기하는 그런 구축들, 어쨌든 어느 구축에서든 내가 재건축을 바라보고 진짜 장기로 보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기에 입주하시는 거는, 입주하시거나 여기에 투자하시는 거는 제가 뭐라고 못 하겠는데, 오롯이 투자라만 보고 시작부터 불나방처럼 들어가시는 건 금리 영향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요즘 하락장의 특징이 급격한 금리 때문에 물량이 많아 보이는 거잖아요. 요건 제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물량이 많아 보이는 건데, 이 물량이 많아 보여서 하락이 온 거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오려면 물량이 줄어들어 보이거나 공급이 줄어들어 보이거나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반등이 오려면 이 쌓여있는 물량들이 소진되거나, 얘가 요만큼 소진되면 요만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진되거나 다시 들어가서 결국 다시 물량이 부족해지고 임대료를 자극해야, 그래야 다시 건강한 상승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월세가 더 유리해서 월세에 머물러 있는 수요와 금리 인상 때문에 예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돈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월세로 안 있고 전세로 다시 들어와서 이 전세 물량을 채워줘서 전세 가격이 회복되는 모습, 이런 현상들이 나와주는 게 향후 상승이든 안정화든, 상승이 정상이든 안정이 정상이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시장을 만드는 핵심 키가 요 전세 가격이 될 거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투자 상품에 집중할 때가 아니잖아요. 투자 상품은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또 내려가는데, 그래서 저는 경제 상황보다 실거주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유로든 만약에 재건축으로 수요가 몰린다면 이 주변에 있는, 지금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30년 차로 몰린다 그러면 지금은 이 옆에 있는 25년 차를 장기적으로 보고 전세가 상승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회 비용 측면에서 주의하셔야 된다. 자, 요게 3번이에요.
자, 시간이 좀 길었으면 이걸 켜놓고 좀 여러 단지를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 그리고 단지가 좋다, 안 좋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 보세요. 아무거나 클릭, 아무거나. 이 그래프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지 지분만 좀 있다 싶으면 가격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저평가고 고평가고 이런 건 몰라요. 보여드리려고 지금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조금 크다 싶으면 다들 이렇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또 이걸 갖고 오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얘가 여기 단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른 데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기를 추천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더 올라가면 이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이제 규제가 풀렸는데 새 아파트를 이러다가 못 갖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또 따라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진짜 이렇게 된 단지를 찾았어. 근데 대지 지분도 좋고 사업성이 좋아. 속도도 빠를 것 같고. 그럼 이것도 조심해야 되나요? 아니지, 아니지.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자, 마지막으로 4번이요.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근데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둔촌주공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거 댓글 보니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 누가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시세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너무 진부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분양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과 건설사들의 이익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이 분양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인데, 일단 이 땅 구입비,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리고 금융비, 앞서 말씀드린 금리와도 연관이 있는 거고요. 한창 이슈가 됐던 PF 사태와도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 조성비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건물 가격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인건비는 떨어지나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다고들 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오르는데, 그렇다고 건설사들이 이익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익은 있을 건데, 분명히 이 이익들이 여기 어딘가에 녹아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걸 다 합쳤을 때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분양가격이 상승하니까 주변 집값도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다 오를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분양 가격만 놓고 보자고요. 분양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세는 또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양 가격은, 근데 이것들은요, 조합원 분양가에도 녹아 들어가고 일반 분양가에도 녹아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이익이 있어야지 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요 땅을 살 거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은 토지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위에 건물은 그냥 얹어 있을 뿐이지 요 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익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지금 당장은 좋아서 샀지만 나중에 팔기는 어렵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은 사업성이 안 나오더라도 이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사업성도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합원의 이익도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 둔촌주공 보셨죠? 지금 뭐 둔촌주공 경쟁률을 조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단기적인 시야예요, 그건. 지금 둔촌주공처럼 입지가 좋은데도 그 정도인데, 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라고들 하니까 둔촌주공도 그 정도인데, 그럼 둔촌주공보다 입지가 안 좋은 데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자, 보세요. 일반 분양 가격이 높으면 분양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분양 가격을 낮추면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면 건설사들의 이익이 없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누가 분양을 하고 누가 분양을 받을까요? 분양 안 하고 분양 안 받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새 아파트가 남아도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가 남아돌면 기존 아파트를 누가 살까요? 안 사죠.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월세나 전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월세나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 다음은 뭐 누군가가 들어오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래보나 저래보나 결국은 이 임대료의 안정이에요. 임대료의 안정. 근데 지금 임대료가 금리 때문에 안정된 모습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락을 하는데 저는 뭐 엄청난 상승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하락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 머릿속에 제 분석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같이 공유하는 것뿐이지 제가 이게 뭐 여기서 다시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떨어지거나 뭐 이걸 바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에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실 거면 그냥 안 보시면 되잖아. 안 보시면.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는 풀어줬지만 진행 자체가 어렵잖아요. 진행 자체가. 그럼 여기서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지 지분 큰 거는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걸 사. 그거 사. 일단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영이 안 됐다 그래도 이거는 재건축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얘기일 텐데 이 재건축 단지를 보고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요. 다들 이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격만 보고 이런 아파트가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사두자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나마 요즘에는 공부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나마 많이 알고 들어오시는데 사업성 분석해서 뭐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신 분들은 없고요. 많이 없고요. 이 말은 여기 대지 지분이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가 저평가가 돼 있다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거 아무도 안 사갑니다. 이걸 내가 떠왔다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이 힘들다니까요. 안 팔리고 진행 힘들고. 자, 이게 네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에는 안전진단 신청이 몰릴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뭐 당연히 모르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는 호재고 이 안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나 이 지역에는 호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적 호재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갖고 계신 이 투자성에 대한 호재를 여기에 일단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마시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언론이나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뀔 거다 싶으면 여기저기서 또 펌프질을 엄청 할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오늘은 걱정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만한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시장 상황 잘 파악하시고 임장 많이 다니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언제가 여러분들도 이런 집을 사셔서 이런 집이 되시든 처음부터 이런 집을 사시든 원하시는 집에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전을 함께 드리는 지메들이었습니다.